안녕하세요. 낭식 작가예요. 오늘은 공통된 사연 몇 가지를 같이 볼게요. A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따돌림을 자꾸 당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간단한 사연 주셨는데요. 이분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일할 때마다 팀 단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교성도 좋고 일도 잘해서 대부분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10번이면 한두 번 정도 꼭 이유 없이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한대요. B님은 이상하게 내 말만 먹혀들지 않아요. 이런 제목으로 사연 주셨는데요. 이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붕 떠있는 기분을 자주 느끼신다는데요. 사람들하고 섞여서 대화하고 할 때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만 집중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반응도 별로 없고 해서 소외되는 느낌을 자주 느낀다고 해요. 심지어 제 영상에서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서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봤는데도 자기 말만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두 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딱히 무슨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한 집단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도 신경 써봤고 매너도 배워봤고 했는데도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근데 제가 짚이는 게 있어서 두 분한테 모두 해당될지도 모르는 시도를 한번 제안해 볼 건데요.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이 관계를 완성한다. 제가 소통이나 또 관계에서의 자기방어 같은 걸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화법에서 제가 한 번도 다뤄드리지 않은 내용을 여기서 다 다루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말할 때 분명히 배운 대로 예의 바르게 말했고 또 제대로 용건도 밝히고 전혀 문제없이 말하는데도 이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비호감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알고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파라랭귀지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파라랭귀지라는 건 아주 기초적으로 말하면 말투 이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말에서 언어적 요소하고 비언어적 요소, 그 중간쯤에 있는 요소예요. 우리가 똑같이 부하 직원한테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할 때 수고했어 이렇게 목소리 깔고 말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집에 가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수고했어 이렇게 톤을 높여서 말하면 진짜 칭찬하는 걸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예쁘게 말하면 되겠지, 분명하게 말하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사연 주인공이신 A님, B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서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건 없나?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목소리 크기가 너무 큰 건 아닌지 알아보세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목소리가 작고 성량이 약해서 항상 아쉽거든요. 조금 시끄러운 데서 대화하면 상대방이 듣지를 못해요. 그게 항상 스트레스여서 목소리 큰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저쪽 테이블에서 누가 하는 말 내용 다 들리면 와, 저 사람 부럽다. 같은 말 2번 안 해도 되는 인생을 살겠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목소리 큰 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기피 요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즉각적으로 귀가 아프고 피곤하니까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쪽을 쳐다보니까 부끄럽죠. 그리고 이런 것보다 더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소리가 너무 큰 사람을 그 자체만으로도 무례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내 귀도 아프고 주변도 시끄럽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신뢰감을 깎아먹는다고도 해요. 이 책에 보면 관련된 사례가 나오는데요. 저자인 이인지님 친구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대요. 남자친구 목소리가 크니 이해해줘. 아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목소리가 크면 아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나?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좀 의외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까운 사람으로 만나면 느낌이 좀 다른가 봐요.
일단 첫인상부터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 뒤 몇 번 만나면서 뭐 사기꾼 같기도 하고 진정성도 없어 보여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 남편분이 습관을 고치고 꾸준히 노력해서 재회를 하고 결혼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많이 고쳤는데도 친구한테 오해 말라고 경고할 정도였던 거죠. 목소리 큰 게 이 정도로 불리한 일이긴 한데 본인은 잘 인식을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가 커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멀리하는 사람들도 원인을 콕 집어서 인식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왜 목소리 볼륨 조절을 못하는 걸까요? 청각이 노화돼서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제외할게요. 우선 습관 문제인데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다 목소리가 컸다, 이러면 자기 목소리가 크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큰데요. 본인이 큰 목소리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당연히 주목도가 올라가겠죠? 일단 입만 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걸 자기 존재감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큰 목소리가 자신감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 볼륨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목소리 큰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이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일리 있어 보여요. 우선 요즘 다들 스마트폰 있으니까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대번에 알 수 있죠. 이거 처음 들으면 다들 충격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내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두 사람 사이에서만 들리게 하는 거, 또 여러 사람 사이에서 들리게 하는 거, 발표하는 거, 각각 다르게 볼륨을 조절해서 말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난가 싶으시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전달되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방금 목소리가 너무 큰 게 비호감 요소라고 했잖아요. 이 말 듣고 저처럼 의문이 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 큰 것보다 목소리 작은 게 더 자신감 없어 보이고 어딘가 없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편견이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항상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거나 마이크를 쓰면 못 알아듣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목소리 작아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볼륨이 작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소리가 입안에서 뭉개지면서 웅얼거리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 듣거든요. 어디 모임이나 소개팅 같은 데서 누구 만나서 딱 한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 엮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회성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일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마디로 왜 그런지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냄새, 향기처럼 직관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정체가 사실은 바로 이런 웅얼거림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화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시라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원인하고 방법을 알게 됐어요. 발음이 제대로 되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음을 교정하고 싶다 이러시면 입을 크게 벌리고 가슴도 좀 펴고 제스처도 크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아나운서분들 만날 때마다 인상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모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웃는 상이고 표정이 풍부해요. 그동안은 이걸 그냥 방송사에서 저런 인상을 좋아하는구나, 저게 아나운서 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얼굴 근육이 굳어있는 사람은요, 발음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발음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충분히 입을 벌려야 되는데 얼굴 근육이 굳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되기도 하지만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풀리고 표정 좋은 인상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이 책에 진짜 중요한 조언이 있는데요. 한국어 발음을 잘하려면 모음 발음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무조건 음절 하나가 자모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음 발음을 잘해야 전달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이거 반대되는 대표적인 언어가 독일어하고 러시아어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들은 자음을 발음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입을 그렇게 크게 안 벌려도 돼요. zdravstvuyte, bystro자, 러시아어, 슈트라스, 슈프링겐, 이렇게 발음해 보니까 입이 많이 안 벌어지죠. 슈프링겐. 얼굴 근육이 막 발달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표정도 상대적으로 덜 풍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러시아인, 독일인들이 무뚝뚝해 보인다는 인식이 있죠. 언어와 문화가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 지인들이 왜 다른 언어를 쓰는 상황에서 성격도 변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기분으로 느끼는 것보다 입을 크게 벌린다 생각하시고요. 몸도 개방한다. 이렇게 느끼면서 발음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발음이 확 좋아진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쓴 책을 오디오북용으로 직접 녹음했을 때부터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제가 녹음실에서 얼마나 후회했는데요. 그냥 전문 성우분이 하시게 할 걸 이러면서 목도 아프고 진 빠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발음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낭독하면서 거의 틀리지도 않아요. 저는 지옥 훈련 하다시피 해서 나아진 거지만 쑥쑥님들은 시간 날 때마다 책 한두 장 읽어보시는 걸로도 충분히 도움되실 거예요. 글을 입으로 읽어보는 거 정말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좋아져요. 읽으시다가 자꾸 발음 씹히고 잘 안 되는 단어 나타내면요. 모음 위주로 연습을 해보세요. 이 책에서 예로 나온 단어가 핵융합로 인데요. 이게 자꾸 발음이 꼬이면 먼저 모음만 몇 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에유아오, 에유아오, 에유아오 이렇게요. 다음에는 초성만 넣어서 말해보세요. 해유하로, 해유하로, 해유하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침까지 다 넣어보세요. 핵융합로. 이거 제가 책 읽으면서 입으로 이렇게 따라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되더라고요. 처음 이 단어 볼 때는 핵융합로 이렇게 어색하게 끊어 읽었었거든요. 근데 모음 발음하다가 넘어가니까 이게 입에 잘 붙어요. 한국어는 모음이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매번 말꼬리 올리지 마세요. 같은 말이라도 말꼬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말꼬리를 올리는 건 개방의 의미예요. 이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말꼬리가 올라가면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느껴지죠? 근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말꼬리가 내려가면 자칫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양날의 검인데요. 적절한 상황에서 말꼬리 올리면서 개방성을 드러내면 내가 환영받는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습관이야. 그냥 항상 말꼬리를 올려. 심지어 화를 내거나 중요한 발표할 때도 말꼬리를 올려. 이러면 말하는 사람이 좀 미숙한 것 같고 신뢰가 가지도 않고 사람 자체를 좀 무시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 하나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주변에서 가장 약한 사람한테 그 감정을 배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행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 그러나 가장 연약한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말투 때문에 약한 개체라는 인식이 평소에 심어져 있으면 어떤 집단이나 특정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별일 아닌 거에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부끄러웠던 일화가 있는데요. 전에 운전을 해서 어딜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데서 정차를 하는 거예요. 왜 도로에서 차가 잠깐이라도 서 있으면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가다가 갑자기 차선 바꿀 틈도 없이 오도가도 못하게 돼서 되게 황당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의식 중에 그 차가 덩치 큰 SUV여서 뭔가 덩치 큰 남성분이 운전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운전자가 내리는데 왜소한 여성분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차에서 내리니까 더 화가 난 거였냐 하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소한 내가 화를 내면서 따져도 잘못 맞아서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게 작동하니까 안심하고 화가 난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제 감정을 알아차리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저 자신한테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제가 약자한테만 강하고 이런 사람 아닌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굳이 이렇게 쉽게 휘둘리는 인상, 편견, 이거에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에 한창 MG 말투라고 해서 패러디하는 연기가 화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어리고 철없어 보이는 말투, 이게 접속사 부분이나 말끝이 올라가요.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 대표님이 출연했는데 딱 그런 말투인 거예요. 본인 사업과 비전 같은 거 밝히는 인터뷰 콘텐츠였는데요.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말투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댓글도 다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신뢰감이 안 드는 말투로 말하니까 그 대단하신 분이 하는 말의 내용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분들 말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공식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려요. 똑같은 말이어도 말끝을 내리면 갑자기 아나운서 톤이 돼요. 평소에 아나운서 톤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좀 벽을 느낄 수는 있는데 얕잡아 보는 일은 없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서 내가 너무 가벼워 보이게만 말하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낮을수록 신뢰감을 주거든요. 미국 듀크대에서 CEO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표본 집단이 한 800명 정도예요. 연구 결과가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낮은 사람들이 평균 연봉 2억 7천만 원 정도 높았대요. 우렁우렁한 사장님 목소리, 그게 리더십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격식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도 사연자님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진화심리학 관련 다른 책에서 본 건데요. 여성의 경우 이성한테 어필되는 건 적당히 톤이 높은 목소리라고 해요. 남성의 성적 매력은 그 반대로 작용한다고 해요. 네 번째, 침묵을 잘 활용해 보세요. 저는 침묵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참 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 대화를 할 때 한쪽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네 하고 반응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제가 당사자여도 그렇고 옆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 대화가 좀 불편해 보여요. 그분이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대화가 불편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침묵하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도 대화할 때 긴장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저도 대화할 때 상대방 말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싶으면 네네 이러긴 해요. 근데 이게 모든 말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붙이니까 듣기에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당신이 말하는 거 나도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대화 빨리 마무리하자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그 의도가 진짜일 때도 있어요. 이러면 듣는 입장에서 내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화법을 가진 사람이 경망스러운 인상을 주기도 해요. 원래 반복되는 언어는 의미가 없어지고 신호로만 남거든요. 똑같은 반응이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 사람은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습관이 있구나, 진지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3초 정도 침묵해 보라고 권해요. 나는 당신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 할 말을 끝까지 다 해라.
이런 신호면서 동시에 진중한 사람이라는 인상도 주죠. 생각해보면 제가 본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침묵 활용을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상대방이 말을 하면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내 말을 하는 거, 이거 시도해보세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말이 관계를 완성한다. 이 책 내용의 아주 일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언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더 고급지게 언어를 구사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크게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저자분이 아나운서 경험이 있는 스피칭 코치이신데요. 호감 가는 화법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분이세요. 책으로 노하우 전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에 각 서점 구매 링크 올려드릴 거거든요.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